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들 이제 본론으로 우리 들어가지고 전 1장 우리 직류회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례대로 조금 우리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잘 나오는 거는 제가 잘 나옵니다라고 좀 체크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 좀 우리 중점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제 1장은 우리 직류회로 파트. 자,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그랬고, 자, 첫 번째 제 1절 해가지고 우리 전기의 우리 본질이라고 모르고 나와 있네. 본질.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누구냐? 물질의 구조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물질의 구조. 그냥 간단하게 이해 차원에서만 좀 얘기를 하면 뭐 시험에 막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간단하게 확인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의 우리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원소다 뭐 이런 말을 쓰나요? 우리 원자 또는 우리 누구 분자. 자, 뭐 이런 우리 누구 가장 최소 단위들이 있는데 물질의 가장 우리 최소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좀 보면 저 원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원자 핵과 요 원자 핵 주위를 도는 누구로 전자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누구 원자는 극성이 무슨 극성을 띠냐? 중성이에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원자는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주위에 누가 돈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가 우리 누구 존재를 하더란 얘기예요. 자, 얘가 우리 누구 원자 핵이고 원자 핵. 자, 원자 핵은 중성자와 뭐 양성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래서 양성자를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 얘를 중성자라고 볼까요? 그럼 원자 핵은 누구? 양성자. 줄여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양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양자와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중성자로 이루어졌더라. 중성자. 그러면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4개다 그러면 원자 핵 주위에도 전자도 몇 개? 4개가 존재를 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4개가 존재를 해서 양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극성이라는 걸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래서 우리 원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중성, 극성을 안 띄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외부에 어떠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충격 또는 우리 누구 얘네들을 마찰을 시키면 외부 충격 이런 마찰에 의해서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뭐 할 거다? 여기 있는 전자가 툭 하고 튀어져 밖으로 나가버렸어. 원자 핵의 궤도를 벗어나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우리 마찰 충격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어.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이 원자 핵의 구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더란 얘기예요. 원자 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원자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누구다? 자유전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떠한 또 하나의 원소가 있다고 볼까요? 뭐 양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중성자하고 양자가 뭐 4개씩 있는 이러한 어떠한 또 하나의 우리 누구 우리 원자가 하나 있다고 보죠. 얘도 마찬가지. 양자의 개수가 4개면 전자의 개수도 몇 개? 4개가 존재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우리 누구 원자가 있는데 요 자유전자가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다가 얘가 나는 이제 우리 누구 그만 떠돌아다니고 요 안으로 들어갈래. 그래서 요 우리 누구 원자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렸어. 얘 구속을 받고 싶어서 요 원자에게 구속을 받고 싶어서 쪽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양자의 개수가 4개, 전자의 개수가 4개인 극성을 안 띠는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전자가 하나 쏙 빠져나가니까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여기 이제 뭐가 전자가 우리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빈 공간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정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정공 홀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자가 뭐 했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양자의 개수는 4개인데 전자의 개수가 몇 개? 3개밖에 안 되죠. 전자의 개수보다 누가 많아져? 양자의 개수가 많아지네. 양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얘는 그때부터는 이제 원래는 중성이었지만 얘가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므로써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얘는 그때부터 이제 극성을 띠게 돼요. 누구? 플러스 극성을 띠게 돼. 이렇게 극성을 띠게 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현상이라고.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이제 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플러스로 극성을 띠게 됐다. 그래서 극성을 띠는 현상을 대전. 얘는 이제 우리 전자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극성을 띠는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 또는 우리 누구 플러스로 대전됐다. 얘는 플러스 우리 다른 말로는 뭐 양전하다 이런 말도 쓰죠. 양전하. 그래서 요 우리 전하 하나가 우리 뭐 한다 이제 플러스로 대전 이제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 극성을 띠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양전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더란 얘기예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던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양자는 4개인데 전자가 몇 개? 5개가 됐죠. 전자의 개수가 더 늘어났잖아. 전자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서 양자보다 전자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얘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극성을 띠게 되더라. 무슨 극성을?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더라. 극성을 띠는 걸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구나.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극성을 띠는 걸 대전됐다. 이제 우리 2장 넘어가면 또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간단하게만 확인 한번 해두시면 돼. 극성 띠는 걸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음전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음전하. 그러면 이러한 우리 누구 전자가 많아지거나 부족한 현상, 전자가 부족하거나 많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뭐한다? 극성을 띠고 대전이 되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평상시는 중성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플러스 양전하가 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음전하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전자가 이제 우리 늘어나냐, 전자가 우리 부족하냐, 요거 갖고 양전하, 음전하 좀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극성을 띠기 시작하면 요 극성을 띄어야지만 요 플러스 양전하, 음전하가 만들어져야지만 실제적인 얘네들이 이제 뭐한다?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 그냥 중성적인 애들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누구? 자유전자라는 게 우리 하나 있는데 자, 요거 그냥 한번 확인할까요?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얘는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 얘가 일명 누구다? 자유전자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제가 그냥 우리 누구 체크해드리면 요거는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네. 자유전자란 또는 원자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자유전자다. 뭐 이렇게 찾아라는 문제 있으니까 확인 한번.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확인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우리 체크해드릴 거 잘 나오는 거는 잘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릴 거고 그냥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뭐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좀 체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은 다 보면 좋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잘 나온다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 참고만 해두세요.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우리 누구 전기의 양. 그럼 얘는 얼마만큼의 전기량을 갖고 있냐? 전기양, 전기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량. 전자 하나는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냐? 그래서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우리 전기 에너지를 뭐 2라고 표시할까요? 자, 얘는 1.60219,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10의 마이너스 19승. 19승 쿨롱만큼 요만큼의 우리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기 양, 전기 에너지 양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기를 낼 수가 있구나. 그러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래요. 우리 기초 때 했죠. 마이너스 승수가 붙는 건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분모에 우리 누구 0.0 몇 개? 19개. 분의 얼마? 1 해주면 거의 그 값은 거의 우리 그 값은 우리 누구? 너무 큰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우리 큰 양이 돼버리겠네. 우리 누구? 무슨 얘기냐 그러면 1쿨롱이라는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여기 우리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전자가 10의 마이너스 19승계 넘게 19승계만큼 이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요거 1쿨롱의 전기량을 내려고 그러면 1쿨롱의 전기 만들려고 그러면 뭐 한다? 10의 마이너스 19승계만큼의 우리 뭐가 전하들이 모여야 돼. 전자들이 모여야지만 뭐한다? 1쿨롱이라는 전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은 아주 작고 미수해가지고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야지만 뭐한다? 실제적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자,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우리 누구 질량, 무게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게는 얘는 뭐 9. 우리 누구
9.109, 1056 뭐 나와 있는데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단위는 킬로그램. 이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무게라는 거는 얘보다 더 우리 마이너스 31승이면 아예 그냥 존재 안 한다고 보셔도 돼요.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건데 그만큼의 그냥 우리 누구 무게가 있구나. 자, 얘네들은 그냥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뭐 전기 쪽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만약에 소방 우리 전기 쪽에서 물어볼 수 있으면 얘네들은 좀 뭐 이렇게 우리 누구 나중에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나온 거는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뭐야, 자유전자 외부 자극에 의해 원자핵의 구속력이 약해져 궤도를 이탈하여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원자핵의 구속력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얘가 누구다? 자유전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시험에는 아직까지 요거 정도 물어본 거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참고 정도만 하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원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린 그냥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야매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야매로 가는 것들이 좀 많을까. 왜? 암기 빨리 하시라고, 도움되시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전기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 이렇게 한번 갈까요? 전하다. 전하 그러면 전기의 가장 작은 단위다. 뭐 이렇게 좀 우리 인식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이러한 전하들이 모여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전하들 이제 양전하, 음전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한번 간단하게 확인 한번 시켜드린 거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자, 어떻게 그러면 전기적인 일을 하는지, 자, 우리 누구 요거 한번 그냥 이해 차원이에요. 그냥 이해 우리 도움되시라고 한번 얘기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 지금 소방이라는 과목 하고 있죠. 소방이라는 과목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소방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얘가 우리 물탱크라고 한번 보죠. 물탱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수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나요? 자, 물탱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관이나 뭐 호수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물이 요만큼 차 있어. 물이 요만큼 차 있으면, 요만큼 물이 차 있다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요만큼 물이 차 있으면 여기에 우리 이 물이, 배관 우리 물을 열면, 자, 여기에 우리 누구 밸브가 하나 있다고 볼까요? 자, 여기다 밸브 하나 달아놨어요. 밸브 있으면 밸브를 개방을 해주면 여기 있는 물이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물의 높이가 요만큼밖에 없죠. 물의 높이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물의 높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수위, 물의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수위라고 얘기하죠. 물의 위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눌러주는 우리 누구 압력도 우리 누구 높이가 약하면 압력이 약하겠죠. 그럼 여기서 물이 만약에 밸브 개방해도 쫄쫄쫄쫄쫄 나올 거라는 얘기, 힘이 없어서. 자, 하지만 물의 높이를, 물을 이만큼 채워놨어. 이만큼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이만큼 채워놓으면 이만큼에 대해서 눌러주는 압력이 세겠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갑자기 늘어났어. 늘어나니까 눌러주는 압력이 세더란 얘기예요. 압력이 세게 눌러주면 여기 나가는 물이 쫙쫙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압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 물이 쫄쫄쫄 나올 수도 있고 물이 쫙쫙 나갈 수도 있고, 대신 이 우리 압력은 뭐에서 결정이 된다? 물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위치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압력이 세지고, 물의 위치 에너지가 낮으면 압력이 우리 누구 조금밖에 작용 안 해서 찔찔찔 조금밖에 우리 누구 힘이 약할 거란 얘기예요. 요 물의 압력을 우리가 수압이라고 얘기를 하네. 수압. 그러면 이 수압이라는 건 누구에서 결정이 된다? 수위에 의해서. 물의 높이에 의해서 누가 결정이 된다? 수압이. 그래서 수압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수위에 의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에서 우리 쪽 결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압, 수위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 우리 누구 수위가 높을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뭐가 압력이 세질 거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만약에 물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밸브 개방하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흘러가는 물을 우리가 물 숫자에다 흐를류자 써가지고 수류라고 얘기를 해. 흘러가는 물, 얘를 두고 수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네. 그러면 밸브 개방하면 물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여기에 이제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이렇게 우리 물레방아를 하나 달았다. 물레방아가 하나 있다. 그러면 물이 쫙쫙 쏘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옛날에는 이 물레방아 갖고 뭐 떡방아 찍고 막 이런 것도 했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물이 찔찔찔찔 나오면 이 물레방아 제대로 못 돌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물을 우리 두고 쭉쭉 많이 우리 두고 높은 압력으로 쫙쫙 쏴주면 잘 돌겠죠. 그러면서 우리 두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그러면 우리 두고 요거를 우리 두고 소방 쪽에서
이 물탱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요만큼의 물 분자들을 채워놨을 때는 압력이 뭐하더라? 약하더라. 왜?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대신 이만큼의 물 분자를 이만큼까지 채워놔가지고 수위를 높였더니 압력이 세지더라. 맞아요. 압력이 세지면 뭐 할 수 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더라. 맞나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한번 어디로 가냐? 전기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전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기 쪽으로 와서, 자, 이러한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고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누구를,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우리 누구? 전하들을 채워낼 거예요. 전하들을 좀 우리 채워놓고, 자, 요만큼 전하를 채워놓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우리 누구 밸브 하나 달아주죠. 밸브, 여기서 얘기하는 밸브가 우리 전기 쪽에서는 뭐 개폐기 얘기하는 거예요. 개폐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개폐기. 또는 우리 누구 스위치도 하나의 개폐기니까 스위치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하들을 요만큼 이제 우리 누구 채워놨어요. 스위치를 딱 우리 누구 스위치를 딱 연결해주면 여기서 이제 우리 누구 요 전하들이 이동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하들의 우리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우리 누구 압력이, 눌러주는 압력이 세다 약하다? 약할 거란 얘기. 여기서 압력이 조금밖에 작용을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하들이 우리 누구 이만큼 모여서 요만큼을 만들었대요. 이게 전하들에 대한 우리 누구 위치 에너지다. 전기에 대한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얘를 두고 전위라 그래요. 물이 모여가지고 우리 누구 얼마만큼의 우리 위치 에너지를 만들면 수위. 전하들, 전기적인 우리 힘을 가진 전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면 걔가 누가 되겠다? 전위. 그러면 얘도 전위가 낮으면 뭐한다? 압력이 약할 거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전하들을 이만큼 내가 쌓았어. 이만큼. 전하들을 이만큼 채워놓고 나니까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늘어났죠.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뭐한다? 압력이 세질 거란 얘기야. 압력이. 그러면 이 압력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해서 우리 세지겠네. 그래서 전기의 압력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의 위치 에너지인 전위는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다? 전기의 우리 압력인 전압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아까 수압으로 우리 두고 같이 표현할 수 있듯이 전기의 위치 에너지나 전압이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만큼의 우리 두고 전하들이 모여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지면 뭐한다? 높은 압력으로 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개방하면 여기서 우리 두고 전하들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겠죠. 높은 압력으로 센 힘을 가지고. 맞아요. 그럼 이 전하들이 이렇게 우리 배관이나 호수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전하들의 이동, 전자들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전류라고 얘기해요. 전기에 우리 두고 흐를류자, 전기가 흘러가는 우리 두고 전기, 얘를 두고 전류다. 그래서 우리 수류를 우리 두고 물이 흘러가는 건 수류, 전기가 흘러가는 건 전류, 이렇게 좀 표현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높은 압력으로 밀어주면 뭐한다? 여기서도 누구 센 힘을 가지고 높은 압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전하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전기적인 일을 할 거예요. 전기적인 일을 할 건데, 자, 이 전기적인 일을 하는 게 우리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에너지라는 건 없어지거나 사라지질 않아요. 다 이제 뭐 할 뿐이다? 변화할 뿐이에요.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우리 뭐 하자? 다른 에너지로 한번 바꿔서 한번 우리 누구 사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그러면 소방에서는 요 우리 호수 또는 배관이 되겠죠. 하지만 전기 쪽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관, 호수가 우리 누구 전기 쪽에서는 전선이 되는 거예요. 전선을 타고 전기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소방에서 배관, 우리 호수 역할하는 게 전기는 누구다? 전선이 되더라. 그러면 전선을 타고 전기가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 얘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형광등에다 한번 공급을 해줘 봤어요. 형광등이라는 등기구에다가 이 전기를 한번, 이 전하들을 내가 공급을 해주면 형광등이라는 기계는 우리 뭐 해주는 거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뭐로 바꾸더라? 빛 에너지로 바꾸더라는 얘기예요. 빛 에너지로.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뭐 해줘? 조명기구를, 등기구를 밝혀주고 이러한 우리 누구 빛을 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전기 에너지를 얘는 뭐로 바꾸는 소자다? 빛으로 바꿔주는 이런 소자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전기 에너지를 내가 우리 누구 뭐 전열기에다 한번 넣어줘 봤어요.
전열기라는 건 누구? 히타 같은 것들. 전기장판, 히타 뭐 이런 전열기들. 전열기에다 넣어주니까 내가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를 얘는 뭐로 바꿔주더라? 열 에너지로 바꿔주더란 얘기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주위를 뭐하더라?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공급해준 에너지를 뭐하더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구나.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내가 우리 두고 뭐 예를 들어 전동기를 한번 돌려줘 봤어요. 전동기 또는 뭐 여름에는 뭐 선풍기 안에도 뭐 있어요? 전동기 모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세탁기도 드럼 모터 들어가고, 우리 집에서 우리 드라이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 안에도 뭐가 들어가? 모터 들어가죠. 우리 집엔 어마어마한 모터들이 많이 있어요. 전동기들이. 이런 우리 전동기, 선풍기나 전동기 이런 것들 여기다 전기를 넣어주면 내가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를 얘네들은 뭐로 바꿔주는 거다? 기계적인 에너지,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더라? 전동기 모터를 돌려줘. 모터를 돌리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선풍기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시원하게끔 만들어주고, 맞아요. 이런 형태로 우리 뭐 한다?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우리 설비들, 얘네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부하다 또는 부하 설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 설비. 그래서 내가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주는, 소비해주는 이러한 설비를 우리가 뭐한다? 부하 설비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공급해주면 뭐한다? 우리 형광등, 전열기, 전동기 이런 것들로 우리도 전기를 내가 넣어주면 그 전기가 얘는 빛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일을 하고, 얘는 뭐로?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일을 하고, 얘는 뭐한다?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일들을 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두고 부하 설비가 되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큼의 높은 압력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면 그 압력에 맞춰가지고 뭐한다? 여러 가지 소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내가 우리 원하는 대로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바꿔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그냥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좀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누구랑 똑같다? 전압이랑 똑같다.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전압이 높고, 위치 에너지가 낮으면 전압이 낮은 거다. 그래서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전위를 다른 말로 전압 또는 전위차를 전압 뭐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줘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그럼 지금 전기, 우리 전하들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우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많은 양의 전하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모여 있는 얘네 전하들이 모여 있는 양을 우리 전하 얼마만큼 우리 모여 있냐? 양. 또는 다른 말로 얘를 전기량이라고도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량 또는 전기량. 얘가 얼마만큼의 양이 있냐? 내가 우리 누구 얼마만 쓸 수 있는 전기가 얼마만큼이냐? 그걸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기호로는 Q라고 좀 표현해 줄 거예요. 단위는 무슨 단위 쓰고? 쿨롱이라는 이런 단위를 쓰고. 그래서 1쿨롱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전기량 Q는 전류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돼요. 1암페어라는 전류를 우리 1세크 동안 1초 동안 보내주면 거기에는 얼마가 1쿨롱이라는 전기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암페어의 전류를 우리 두고 1초 동안 여기다가 1암페어를 1초 동안 보내줬어. 그러면 여기 우리 공급해주는 전기량은 얼마다? 1쿨롱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또는 전류 I는 시간 T분의 전기량 Q. 자, 요거 넘겨서 나누면 되죠. 암페어. 자, 얘는 1쿨롱이라는 1세크 동안에 1초 동안에 1쿨롱이라는 전기를 이동을 시키면 이 도선에 이 선에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여기를 지나가면 이 도선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른다? 1암페어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주더란 얘기예요. 뒤에 가면 다 할 공식들이에요. 확인 한 번만 시켜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형광등이 얼마의 전기를 쓰고 전열기가 얼마의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전동기가 얼마의 전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줘야 되겠죠.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더란 얘기야. 요거를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가면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우리 요런 부하 설비들을 하나의 뭐로 표현하자? 저항으로 표현할 거예요. 저항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저항이다? 부하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하저항. 그래서 요 부하의 크기, 얼마만큼의 전기를 지금 소비하고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얘네가 쓰는지
우리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지 요구의 크기를 뭐로 표현한다? 부하저항, 저항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게 무슨 저항? 부하저항. 그래서 저항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전기저항, 부하저항, 접지저항. 우리 저항도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절연저항까지. 그래서 뭐 절연저항, 접지저항, 부하저항, 전기저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우리 각각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참고 한번 해두시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러한 우리 누구 설비들을 다 모아한다. 전기 잡아먹는 얘네들을 저항으로서 표현이 가능하구나. 바꿔서 그래서 얘를 우리 부하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초 때도 뭐 직렬,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게 다 누구다? 그냥 일반 우리 저항들이 아니라 부하저항이다. 부하설비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형광등 전열기 우리 누구 전동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지금 얘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전원설비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설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전기를 넣어주는 설비들. 근데 전기를 넣어주는데 만약에 자 여기서 지금 위치 에너지가 전하가 이만큼 차 있으면 이만큼의 전하를 쭉쭉쭉쭉 사용해서 다 사용하고 나면 얘네들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다 쓰면 더 이상은 사용을 못해. 이러한 우리 전원 설비 누가 있냐? 이런 설비가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축전지 설비. 축전지 설비 배터리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양만큼 다 쓰면 못 쓰죠. 다시 뭐 해줘야 돼? 재충전을 해줘야지만 다시 쓸 수가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설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다 어디서 공급받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준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다 어디서 공급받는다? 한전에서 받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누가 돼? 한전이 돼요. 한전. 전기를 이제 공급해주는. 한전은 여기 우리 그냥 이만큼 쌓이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일정 양을 무한 공급이에요. 무한 공급. 우리 누구 전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위치 에너지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 똑같은 양의 위치 에너지를. 일정하게끔 계속 우리 유지를 시켜서 똑같은 양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전압 정전압 계통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전압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서 한전에서 일정한 양을 계속 공급해줘서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줘. 우리 유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우리 집으로 한번 갈까요? 우리 집에 형광등 몇 볼트 써요? 220볼트. 전열기 얼마 써? 220볼트. 우리 집에 쓰는 우리 전압은 얼마 쓴다? 220볼트. 그러면 요 전기의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두고 전압을 얼마? 220볼트라는 압력을 계속 일정하게 맞춰가지고 우리 집에다 넣어주죠. 그럼 우리는 그 220볼트라는 압력을 일정하게 계속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우리 뭐 한다? 한전 측에서는 전기를 계속 넣어줘가지고 그만큼의 우리 위치 에너지 전압을 맞춰서 계속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압력으로 계속 밀어주니까 우리가 쓰는 이러한 전기들에 그만큼 우리 뭐 한다? 전기들이 공급되면서 얘네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넣어주는 그 다음에 전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이러한 설비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보면 한전이지만 기계로 보면 이렇게 전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설비가 누구? 발전기라는 설비 있고 발전기, 전기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급해주는 제네레이터.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변압기라는 설비도 있어요. 변압기, 트랜스. 그래서 변압기도 1차 측에 전기를 계속 우리 한전에서 넣어주면 변화시켜서 뭐 한다? 2차 측에다 전기를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전기를 넣어주는 뭐 이런 설비들이라고 좀 우리 확인을 해두셔도 돼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전원 설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측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전기를 계속 일정 압력으로 넣어주면 우리는 일정 압력을 쓸 수 있다. 우리 집에 오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려가지고 우리 수도가 있다고 볼까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수도를 내가 돌려가지고 열든 또는 뭐 옆으로 돌려서 열든 뭐 위로 이렇게 제끼든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수도까지는 압력이 딱 일정한 압력이 계속 차 있잖아 지금. 맞아요. 일정한 압력이 차 있고 내가 수도 밸브 얘를 개방을 해주면 뭐 한다? 물이 쫙 나오죠. 맞아요. 개방해주면 전체를 개방해주면 전체적인 압력으로 반만 개방해주면 그 반에 대한 압력으로 계속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수압이 계속 걸려 있는 거야. 일정적인 수압이 계속 걸려 있고 내가 얘를 개방해주면 뭐 한다? 물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물을 쓸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스위치
스위치라고 봐도 되고 기계기구면은 거의 스위치라고 보는 게 좀 우리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두고 우리 집에 가면 콘센트도 있죠. 콘센트까지는 지금 뭐가 220이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와 있는가 차 있는 거, 여기까지는 압력이 일정한 압력이 계속 차 있고, 그 콘센트에다가 내가 플러그 꽂아가지고 전기 뽑았으면은 220의 압력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뭐 할 때까지 내가 사용하기 전 단까지는 뭐 한다? 똑같은 압력이 계속 지금 걸려 있는 상태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220 공장 같은 데는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야 되니까 모터 전동기, 우리 누구 전동기 큰 녀석 힘 센 거를 좀 돌려줘야 돼. 그럼 당연히 압력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얼마 써요? 380. 그래서 삼상용으로 우리가 쓰는 게, 우리 삼상 얼마 쓴다? 380V라는 전압을 쓰잖아요. 220보다는 더 높은 압력으로 우리 누구 전기를 밀어줘야지만, 높은 압력으로 밀어줘야지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일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압력을 높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압력을 높여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더 센 일을 할 수가 있다. 큰 일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는 이제 그냥 좀 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땅덩어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소나 이런 걸 질 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필요한 전기들은, 신도시들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내가 전기를 넣어줘야 돼. 전기를 넣으려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넣어줘야 되는 건 계속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 전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계속 설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누구 집에 너무 옛날로 가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여름에 뭐 있어요? 선풍기 하나면 끝이었죠. 부채 선풍기만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게 조금 발전이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는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에어컨이라는 설비가 들어오면서 전기 엄청 많이 잡아먹고 있죠. 이제 요걸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어떻게 돼요?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스타일러라는 것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이제 우리 옛날에 안 쓰던 설비들 중에 전기를 잡아먹는 설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하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만들어낸다, 우리 누구 발전소는 이제 계속 질 수는 없고, 원자력 발전소 진다 그러면 막 맨날 머리띠 들고 이샤이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광도 만들어서 전기 만들어내. 그것도 부족하니까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154kV까지 우리 누구 송전전압으로 쓰다가 요걸 좀 더 높여요. 2배 이상 높여서 345kV라는 우리 송전전압을 만들어냈어. 요것도 우리 누구 부족해. 전기를 쓰다 보니까 더 부족해. 그래서 얘를 얼마까지? 765kV, 76만 5천 V까지 우리나라는 승합을 지금 해서 쓰고 있어요. 압력을 막 쭉쭉쭉쭉 높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높은 전압까지 우리 만들어가지고 전압을 막 높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땅이 작다 보니까 전기를 우리 누구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전력이라는 건 전압하고 무슨 관계냐? 제곱의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력은 4배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배 더 많은 곳에 전기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누구 154에서 345로 늘리고 나니까 2배가 조금 넘어갔어요. 2배 좀 넘기니까 전압을 이만큼 키우니까 전력은 몇 배? 5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평상시보다 5배 정도 전력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우리 부하 설비들은 더 많은 우리 전기를 좀 쓸 수가 있겠죠. 왜? 전선이라는 건, 이 전선에 지금 전류가 흘러간다 그랬죠. 호수에 물이 흘러가듯이 전선에 우리 전기가 흘러가요.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전선을 굵게 만들어야지만, 이 전선이 굵어야지만 많은 전기가 빠져나가겠죠. 전선이 얇으면 전기는 조금밖에 못 나가. 그럼 이 전선은 뭐에 의해서? 전류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고 싶으면 전선이 굵어야 돼. 그러면 전선이 굵어지면 그거를 지지해주는 지지물도, 철탑도 더 튼튼해져야 되고, 전선이 우리 굵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세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굵게는, 더 이상은 굵게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 전선을 굵게 못 만드니까 뭐만? 전압만 드립다 높여가지고 똑같은 전선에 우리 누구 많은 압력으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는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 한번 좀 해두시라고 얘기 드린 거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일명 누구를 얘기한다? 전압을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집에는 지금 일정한 양의 우리 누구 압력으로 전기가 지금 뭐하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어디에다가 쓰냐에 따라 여러 가지 에너지로 뭐 할 수 있다? 변화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우리 소방 쪽에서는 전기를 지금 뭘 써야 돼요? 소방 쪽에서는 전기를 경종, 그 다음에 표시등, 그 다음 뭐 음향장치 이런 것들 우리 누구? 그다음 뭐 비상방송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들어가는 것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기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전기가 우리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냥 간단하게 이해 차원에서 좀 설명드린 거니까 확인 한번 좀 해두시란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요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뭐 공식이나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냥 요런 게 전기구나 이해 한번 하시란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그냥 전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갈까요? 자, 두 번째 가니까 우리 누가 나와 있냐? 자, 우리 물질의 종류하고 나와 있죠. 물질의 종류. 자, 물질의 종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누구? 도체라는 게 있죠. 도체. 자, 도체 그러면 도체라는 건 누구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우리 전기가 잘 이동하고 전기가 잘 전달되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체 가장 우리 누구 도체 그러면 우리 금속체를 우리 많이 좀 기억을 해두시죠. 자, 도체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율, 도전율이 높다. 도전율. 다른 말로 전도율 같은 개념이에요. 전도율, 도전율 같이 보시면 되고, 전기를 얼마만큼 잘 도통시키냐, 전기를 얼마만큼 잘 보낼 수 있냐, 그걸 비율로 따진 게 누구? 도전율이에요. 그래서 도전율이 우리 누구 큰 순서 한번 볼까요? 큰 순서. 도체 중에 도전율이 우리 어떤 게 가장 도전율이 크냐? 큰 순서로 한번 보면 가장 우리 도전율이 큰 게 은이에요. 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 금. 그 다음에 누구냐? 알루미늄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 도체들 중에 금속체들 중에 전기가 가장 잘 전달되고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전도율이 가장 큰 물질이 누구다? 은. 뭐 요 정도는 좀 봐두시면 우리 누구 도움 될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는 우리 누구 나오는 거니까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두세요. 그래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물질이 누구다? 은. 그다음 구리, 금, 알루미늄 순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가 잘 통하는 우리 도체 중에 전선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구예요? 구리죠. 왜? 은이 가장 전기가 잘 통하니까 손실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으로서 전선을 만들면 전기가 지금보다 더 잘 통해.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우리 더 잘 통하니까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은은 단가가 너무 비싸죠. 경제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은으로 전선을 깔아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 내비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다 끊어다 갖다가 팔아먹어. 그러니까 우리 은으로 전선을 만들었더니 우리 뭐한다? 경제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쓰지는 못하고, 그나마 좀 우리 가격이 좀 저렴한 게 구리. 그래서 얘가 우리 전기를 우리 도통시켜주는 비율이 아주 높다. 얘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전율 얼마? 얘를 100%로 봐요. 100%, 1로 보는 거야. 구리를. 아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금은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전기 아주 잘 통해요. 금으로 전선 만들어도 전기 아주 잘 통해. 하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안 맞잖아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알루미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선으로 쓰고 있는 게 구리하고 알루미늄 계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송전 계통에는 요거를 이용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는 ACSR 전선 같은 거를 이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전선 중에 하나구나. 전기를 그만큼 뭐한다? 잘 전달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요거 뭐 순서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둘 수 있으면 확인해 두시면 좋고,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여기서 전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를 소방 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좋은 거다? 열 전도율이 좋은 거.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우리 높은 순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열 에너지를 그만큼 잘 전달하는 것도 요 순서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가장 잘 전달되는 게 은,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 금, 이런 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 에너지를 잘 전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론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열 전도율이 좋은 거는 불이 붙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발화의 우리 위험성이 작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내가 열이라는 건 화재가 발생하고 연소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줘요? 열이 그만큼 한 곳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그 열들이 모여가지고 발화점까지 올라가야지만 이제 뭐 한다? 우리 연소를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은 내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바로바로 옆으로 다 전달을 해버리고 나니까 열이 쌓이질 않아. 축적이 되질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은에다가 내가 라이터로 불 붙인다고 불 붙나요? 안 붙죠. 구리나 금, 알루미늄에다 내가 우리 라이터로 불 붙인다고 얘네들이 불 붙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지 못하고 열을 받으면 그 안에 축적하고 있는 물질들. 그 대부분이 나무, 종이 뭐 이런 것들.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은 열 전달이 우리 열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밑에 나오는 절연체로 사용을 해. 부도체 절연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우리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전기를 못 나가게끔 막아주는 차폐 역할을 시켜주는 이런 절연체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나무라든지 나무라든지 종이나 이런 것들은 열 전도율이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열이 축적되고 쌓이고 해가지고 뭐한다? 발화점에 도달하면 연소가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율 도전율이 높은 건 열 전도율이 높은 거랑 똑같구나. 항상 우리는 에너지는 우리 누구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율 도전율 그러면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나 같이 똑같은 개념이 돼요. 그냥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까요? 우리 부도체라는 게 나오네. 부도체. 다른 말로는 절연체라고 얘기를 해요. 절연체. 그래서 부도체는 도체가 아닐 부자죠. 도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체가 아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얘가 일명 누구? 부도체. 그래서 부도체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얘기한 우리 누구? 뭐 종이라든지 우리 누구? 목재, 나무 또는 뭐 고무 또는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부도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열 전도율이 아주 낮다는 얘기예요. 열 우리 누구 전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막 쌓아놔. 그래놓고는 나중에 뭐해? 바로 연소를 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하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고, 자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말도 나와요. 유전체도 유전체다라고 나오는데, 유전체는 얘네들 중에 이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분극 현상 이제 우리 누구 플러스잖아, 우리 플러스 양전화 음전화 이런 것들이 우리 누구 나눠지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다 누구다? 유전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선이 있으면 전선. 자 우리가 전선으로 누구 쓴대요? 구리도체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전류가 우리 흘러가면 전류 잘 흘러가게끔. 얘네들이 전선으로만 이동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해주는 절연물로, 여기다 이렇게 절연물 옷을 입혀요. 절연물로서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누구다? 저기 나와 있는 종이라든지 또는 우리 누구 뭐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쓴다는 얘기예요. 요 절연체들 또 우리 누구 얘네들을 일명 우리 누구 전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런 우리 누구 절연물로도 사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밖으로 우리 누구 전기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질 않아. 얘네들이 누구 전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우리 누구 밖으로 전달되지 않고 그냥 전선만 타고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누구 절연물로서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절연물 다른 말로 무슨 체, 절연체 이렇게도 좀 표현하더라. 그래서 부도체나 절연체나 얘네들은 전기가 안 통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가니까 누가 나와요? 반도체라는 게 나오는데, 반도체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까요? 도체와 부도체 우리 도체와 부도체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도체라는 우리 성질도 갖고 있고 부도체라는 성질 두 가지 우리 누구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 얘가 누구다? 반도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반만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도체와 부도체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얘는 그래서 반도체 소자들 많이 있죠. 뭐 IC, 그다음 뭐 다이오드, 그다음 우리 뭐 SCR 이런 것들 이제 뒤에 가면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얘는 도체가 되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부도체예요. 얘는 우리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가, 어떠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우리 맞으면, 그 조건이 맞으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얘는 뭐로 바뀐다? 전기를 도통시켜주는 도체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는 부도체 성질을 갖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도체를 우리 누구 전기를 도통시켜주는 도체에 대한 성질로 바뀌는 이러한 소자가 누구다? 반도체 소자예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그 다음 반도체는 조건이 맞으면 도체가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누구 전기를 도통을 안 시켜주는 부도체가 되는 거. 그래서 반도체 소자 우리 대부분은 뭐하냐?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가져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요런 우리도 도체 이런 것들은 우리 대부분 누구냐? 정저항 온도 계수를 많이 가져요. 정저항 온도 계수 또는 플러스 온도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확인만 시켜드리면, 도체들은 플러스 온도 계수, 정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 것들이 많아요. 플러스 온도 계수, 정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증가해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도 같이 커지는 이러한 성질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플러스 온도 계수다 또는 정저항 온도 계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뭐한다? 저항값도 같이 커지는 이런 것 우리 성질 갖고 있는 게 플러스 온도계수, 정저항 온도계수. 반도체 소자들은 대부분 뭐하냐? 우리 부저항 온도계수를 가져요. 마이너스 온도계수. 마이너스 온도계수 또는 우리 누구? 부저항 온도계수를 갖는다. 자, 마이너스 온도계수, 부저항 온도계수. 우리 누구? 얘는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값이 급격하게 뭐한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반비례적인 성격 갖고 있는 얘네들이 일명 누구? 부저항 온도계수를 갖는 대표적인 소자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소자의 대표적인 게 우리 실리콘, 그다음에 우리 게르마늄 이런 것들 우리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것들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누구 반도체 소자 가가지고 우리 어디 가서 자동차 정류 파트 가서 좀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저항 온도계수를 갖는 대표적인 소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저항 온도계수 온도 올라가면 저항 올라가는구나. 부저항 온도계수 온도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만 좀 해두시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좀 몇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만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2절 전기 기초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 한다? 실제 전기 이제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전기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좀 배우는 파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첫 시간 전기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매 법칙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전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